안녕하세요. 옛 지혜를 통해 오늘의 삶을 비추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의 화려하고 극적인 삶이 가득한 사마천의 사기열전.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칼과 창, 거대한 계략이 아닌 조용한 덕목으로 역사의 경랑을 헤쳐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만석장숙 열전에 나타난 생존과 청렴의 지혜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흔히 흥망성쇠의 거대한 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석장수결전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일종의 반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전은 전장에서의 무용이나 정치적 모략이 아닌 겸손과 신중, 그리고 청렴이라는 조용한 힘을 통해 권력의 중심에서 가문을 보존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정복이 아닌 인내의 기록이며 위험천만한 제국의 정치 무대에서 스스로를 무해하고 충성스러운 존재로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생존 전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부장 석분을 중심으로 한 만석군 가문. 둘째, 다투지 않는 지혜를 실천한 칡부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위관, 주인, 장숙과 같은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한나라 문제, 경제, 무제에 이르는 격동의 3대에 걸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 번영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처럼 극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역사에 기록했을까요? 그 선택은 그가 살았던 시대, 특히 예측 불가능한 권력을 휘두르던 무제 시대에 대한 강력한 논평이었습니다. 화려한 공적을 쌓고도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영웅들과 달리 이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덕을 쌓는 것이 어떻게 한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지 증명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장, 만석군 가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중함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왕조를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가부장 석분이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시종으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군사적 공로나 정치적 책략이 아닌 오직 성실함과 근면함이라는 인품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거의 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궁궐 문을 지날 때는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걸었고 황제가 음식을 하사하면 마치 황제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먹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들들이 관복을 입고 찾아오면 자신도 예복을 갖추고 맞이하며 결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그의 겸손은 황제 앞에서만 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삶 깊숙이 뿌리내린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 또한 독특했습니다. 자손이 잘못을 저지르면 직접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자기 질책 행위는 가문 전체의 위기감을 조성했고 결국 가족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원망 대신 공동 책임 의식을 키우는 효과적인 교육법이었습니다. 석분의 네 아들은 아버지의 덕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맏아들 석건은 드러나지 않는 효행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손수 아버지의 속옷을 빨면서도 이 사실을 하인들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막내 아들 석경은 가문의 극단적인 신중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황제가 마구간의 말 숫자를 물었을 때 그는 혹시라도 숫자가 변동되어 자신의 보고가 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황제의 오해를 살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제거하려는 가문의 생존 전략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도의 신중함도 완벽한 방패는 아니었습니다. 석경이 부패한 신하들을 고발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모함에 빠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아무리 신중하게 처신하더라도 궁정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왜 그토록 방어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만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석군이라는 칭호는 석분과 네 아들의 녹봉 학계가 1만석에 달하자 경제가 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섭니다. 전쟁이나 모략이 아닌 일관된 도덕적 행실을 통해
최고 지위에 오른 새로운 유형의 귀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칭호는 덕과 충성심으로 얻어낸 황제의 총애를 의미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석씨 가문의 이야기는 권력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와 지위를 축적했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힘없는 자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부는 황제 앞에서 비천한 하인처럼 행동했고 아들들은 자기 주장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려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야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에 오히려 황제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권력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만석궁 가문 외 다른 인물들의 처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노자 철학의 신봉자였던 직부리는 다투지 않는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동료에게 금도둑이라는 누명을 썼을 때 그는 변명 없이 자신의 돈으로 배상했습니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자 그의 관대함에 대한 명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또한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형이 없습니다라는 차분한 한마디로 비방의 전제를 우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대립이 아닌 수능을 통해 품위 있는 대응으로 승리한 사례입니다. 직부리의 개인 철학은 다른 사람이 관리로서의 자기 직책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는 욕구가 그를 시기나 정치적 경쟁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아준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열전의 제목에 이름이 오른 장숙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사마천의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입니다. 장숙은 너무나 신중하고 유능하며 개인적 야망이 없었기에 역사가가 기록할 만한 극적인 이야기를 남기지 않은 완벽한 관료의 화신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역사적 침묵이야말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성공의 최종 증거인 셈입니다. 사마천은 이야기의 부재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 열전이 담고 있는 지혜와 교훈을 고사성어의 전통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고전적 지혜의 본보기가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열전은 다른 편들과 달리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의 직접적인 기원이 아닙니다. 이는 사마천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교훈은 하나의 재치 있는 문구로 요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덕목은 평생에 걸친 일관된 행동에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초점은 인용할 만한 순간이 아니라 인격이 지닌 축적된 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화는 기존의 고사성어들이 담고 있는 지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직부리의 행동은 재앙을 복으로 바꾼다는 전화위복의 정수이며 석분의 교육 방식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 그 자체였습니다. 말을 더듬었지만 행동은 청렴했던 석권은 누런민행의 이상을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석경은 실패를 거울 삼는 폭철주집의 극단적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사마천이 내리는 궁극적인 역사적, 도덕적 판결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석씨 가문의 성공을 다른 비극적 영웅들과 대조합니다. 천재적 군사 재능을 가졌지만 처형당한 한신,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지만 파멸로 끝난 이사. 이들과 비교할 때 여러 군주를 거치며 가문과 명예를 보존한 석씨 가문의 업적은 더욱 실용적인 형태의 성공으로 제시됩니다. 사마천은 역사적 위대함을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유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열전의 핵심 주제는 사마천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억울하게 모함받은 장군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했던 그는 황제의 절대 권력이 지닌 위험을 고통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열전은 단순히 덕망 있는 인물들의 기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황제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성된 사대부 생존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통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지혜라는 쓰라린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석장수결전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만연한 경건함, 다투지 않는 지혜,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의 힘.
이것이 바로 이들이 보여준 청렴과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열전을 통해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가장 회복력 있고 영속적인 유산은 공격성이 아니라 자제력이라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겸손과 신중이라는 덕목이 실은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덕목이 지닌 강력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